내보내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오빠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책으로 삶을 들여다보는 부크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한 편의 짧은 이야기로 세계 문학사의 길이 남은 작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소개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독일어권 작가로 20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불안과 고립을 기괴한 상징과 날카로운 묘사로 풀어낸 작가로 유명하죠. 소설 변신은 카프카적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킬 만큼 독자에게 깊은 심리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짧은 분량이지만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한 울림을 줍니다. 어느 날 아침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한 마리의 벌레로 변신한 채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던 평범한 청년 그레고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벌레가 되자 가족들은 점점 그를 외면합니다.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걸까요? 카프카는 이 짧은 이야기로 쓸모없는 존재가 된 인간이 얼마나 빨리 고립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정체성, 가족 내 역할, 사회적 소외를 놀라울 만큼 생생하게 비추어줍니다. 그레고르가 겪는 고립과 불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에서 하나의 거대한 해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딱정벌레처럼 단단한 등의 몸을 위로 치켜 세운 채 그는 혼란스럽고 어색하게 등을 땅에 대고 누워 있었다. 이불은 그의 몸통 위로 간신히 걸쳐져 있었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 펄럭이고 있었다. 몸통 아래에는 여러 개의 다리들이 무질서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그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고 느낀 것은 그가 평소와 다름없이 침실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금 작고 조금 비좁고 조금도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여느 여행 판매원이 묵는 방 같았다. 벽에는 최근 잡지에서 오려낸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황금 프레임에 담긴 그림으로 그레고르가 얼마 전 사진관에서 잘 차려입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오려내 넣은 것이었다. 그는 도금된 검은 군복과 단단히 여민 코트, 칼자루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흐린 날씨 때문인지 빗방울이 창틀에 부딪히며 떨어지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은 그에게 더없이 무기력한 기분을 들게 했다. 잠을 더 자야 할 텐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이 등을 대고 누운 채 앞으로 몸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수십 번이나 시도했지만 마치 그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무겁고 둔탁했다. 만약 옆으로 돌아 눕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다시 잠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려 애쓰며 상체를 들어보려 했지만 그 움직임은 오히려 몸 전체를 흔들 뿐이었다. 수십 개의 가늘고 약한 다리들이 허공을 마구 휘젓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어제 뭔가 상한 걸 먹었나? 그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렸다. 하지만 자신이 어젯밤에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일했음을 떠올렸다. 가구들을 주문받기 위해 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았고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자리에 들었다. 아, 그 지긋지긋한 일. 온종일 출장을 다녀야 하고 기차는 놓치기 일쑤고 손님들도 영 까다롭고 계속되는 걱정에 정신도 쉴 틈이 없지. 게다가 늦잠이라도 자면 상사에게 핀잔이나 듣지. 그레고르는 가끔 자신이 사무실에서 해고당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면 상사에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기차를 타느라 아침마다 분주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였다.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모두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 현실이 다시 그를 짓눌렀다. 그런데 기차는 언제지?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탁자 위의 시계를 바라보려 고개를 돌렸다. 젠장, 벌써 6시 반이야. 그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그 둔탁한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벌써 열차는 떠났을 텐데 다음 열차를 타면 상사에게 또 뭐라 들을지 뻔하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그레고르, 일어났니?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였다. 어머니는 이상함을 느끼며 문을 두드리는 강도를 높였다. 그레고르, 무슨 일이니? 몸이 안 좋니? 그는 어떻게든 평소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입에서 나는 소리는 불쾌하게 쉰 숨결과 이상한 삐걱거림 뿐이었다. 자신도 깜짝 놀라 두려움에 휩싸였다. 문 밖의 어머니도 동생 그레타도 그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다. 그리고 곧 사무실에서 일하는 관리인이 그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출근하지 않은 그레고르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있는 힘껏 몸을 굴려보려 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문 뒤편에서 듣기에 너무나 기괴하고 불길하게 들렸을 것이다. 방문 너머에서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떻게든 문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결국 사람들은 그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는 얼어붙었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레고르는 그의 모습이 훤히 드러났을 것이다. 희미한 아침빛 아래 커다란 딱정벌레와 같은 몸이 보였으니 말이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그레타는 뒤로 물러나면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관리인은 굳어진 자세로 멈춰섰다. 그 순간 그레고르는 자신이 더는 가족의 아들, 오빠, 동료가 아님을 통감했다. 그는 아무 말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다. 그의 다리 하나가 문틀에 걸려 쩍 소리를 냈고 얼어붙은 침묵을 깨트렸다. 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다급히 등을 돌린 채 방을 나가려 했지만 관리인이 그녀를 지그시 붙들었다. 좀 진정해요, 마리아 씨. 그를 둘러보게 두죠. 관리인도 놀라긴 했지만 즉각 행동이 앞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와 그레고르와 같은 눈높이가 되도록 몸을 낮추었다. 그레고르 씨인가? 관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이름을 불렀다. 그레고르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전혀 아니었다. 그는 몸을 조금 더 움직였지만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만 났다. 저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려 했지만 검고 두꺼운 날개처럼 쩍쩍거리는 소리만 나왔다. 관리인은 최선을 다해 그 모습을 이해하려고 했다. 우선 조용히 합시다. 그는 충격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어머니와 그레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여전히 떨렸지만 방 안으로 서서히 들어왔다. 어머니는 몸을 움츠린 채 그레고르에게 손을 내밀 듯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과연 그 손을 볼 수 있을지 만질 수 있을지. 그 순간의 공포와 갈망이 뒤섞였다. 그레고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모든 연결이 끊어져 버렸을까? 그는 다시 몸을 움찔했지만 온몸이 비틀리며 비참한 곡선을 그렸다. 그레타는 어머니 옆에 선 채 낮은 목소리로 오빠라고 불렀다. 그러자 그레고르는 잠깐 몸을 멈추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절망이 밀려왔다. 순간 그레고르는 자신의 마음이 부서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커다란 벌레만 보고 있었다. 사랑은 이제 먼 과거의 말이 된 것 같았다. 관리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가족분들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망연한 눈빛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타는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오빠, 우리 오빠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주 먼 곳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레고르의 방은 변하기 시작했다. 문은 자주 닫혔으며 가족은 그의 존재를 점차 숨겼다. 방 한켠에는 먼지가 쌓이고 창문은 거의 닫힌 채로 방치됐다. 그레고르는 스스로도 인간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듯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의 가족은 불편함 속에서 그를 대했다. 먹이를 제공하지만 생선 껍질이나 딱딱한 빵 조각과 같은 사람이 먹기에 적당치 않은 것을 내놓았다. 그레고르는 서서히 그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고통스럽고 이상한 식습관이 이제는 그가 사는 방식이 되어갔다. 어느 저녁 그레타는 방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와 문틈에 서서 흰 셔츠를 입은 자신의 오빠가 이제는 빵 조각 앞에서 몸을 뒤틀며 허기진 듯 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사랑과 죄책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레고르는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어떤 존재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벌레가 된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진짜는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무엇인가 단절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꼼지락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미끄러지는 다리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그의 온전한 의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자그마한 공간 안에서 그는 점점 더 벌레 같은 존재로 자신을 느꼈다. 어느 날 낮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방 안 구석에 한 마리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그 벌레의 모습이 어디선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의 다리 하나하나, 그 움직임, 그 허약함. 모두 그의 모습이었다. 떨리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레타는 방 앞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강렬한 결심을 한 듯 침실 문을 열고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의 음식 접시를 조심스럽게 바꾸며 단단한 빵 대신 조금 부드러운 조각을 내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작은 변화 속에 그녀의 옛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레타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문을 닫으며 속으로 자책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는 완전히 잊힐 거야.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죄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처럼 속삭이는 소리를 냈다. 부모는 눈살을 찌푸렸고 아버지는 침실 문 근처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고 그레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 사이에는 말해지지 않은 두려움과 피로가 퍼져 있었다. 그레고르는 문틈에 와 닿지 못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멀리서 흘려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바로 그때 문 앞에서 무겁게 멈춰선 관리인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 방을 청소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음식도 정리하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한 긴장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잔잔하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 날 그레고르의 방은 창문이 닫힌 채 정돈되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거쳤다. 그레고르는 포근하진 않았지만 정리된 넓은 공간에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거기서 그가 용납되지 못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레고르는 속으로 속삭였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른 아침 그레타는 문틈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다. 오빠, 나 있어. 그 한마디가 그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방 안에 따스함을 잠시 머금게 했다. 그 순간 그레고르는 자신의 벌레 같은 몸이 정체성을 잃진 않았음을 느꼈다.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방 안은 점점 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처럼 변해갔다. 벽의 그림은 떨어져 나갔고 가구는 점차 공간에서 밀려났다. 바깥 소음은 완벽히 차단된 채 그는 홀로 남았다. 그레고르는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에 희망을 걸었다. 그 작은 빛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다. 그것이 이 벌레 같은 삶 속에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연결이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창문 틈에 남은 빗줄기를 바라보며 지냈다. 그 작은 빛은 마치 세상과 그를 잇는 유일한 통로 같았다. 차가운 방 안에 불어오는 공기조차 그에게는 작은 위안이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그 빗줄기도 점차 희미해졌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마저 낮아지더니 언젠가부터는 그의 방이 어느 건조한 상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아침 그레타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는 음식 대신 손에 작은 꽃병을 들고 있었다. 거짓말처럼 화병 속에는 말라버린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레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오빠,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는 말없이 꽃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방을 나섰다. 그레타가 나간 뒤 그레고르는 떨리는 눈으로 꽃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그의 흔적을 봤다.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불완전하지만 어딘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의 흔적. 그러나 그것조차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며칠 후 어머니는 그 꽃병을 치우고 창문을 더 굳게 닫았다. 이 정도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집안은 점점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거실에는 비어있는 의자가 있고 테이블 위에는 가족이 나눠 앉던 자리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레고르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레타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부모님은 다정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꿈은 깨졌고 그는 다시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몸으로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다음 날 그레타는 더 이상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대신 방 앞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오빠,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그레고르는 그 쪽지를 보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다만 그것이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다. 그 부탁 속에는 사랑도 자긍심도 끝내는 체념도 담겨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몸은 약해지고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오후 그는 침대에 고꾸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하녀가 들어와 말없이 그의 몸을 만졌다. 죽었어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그리고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레고르의 시체를 치우기 시작했다. 가족은 마치 안도하는 듯 조용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 하나를 집어 창가에 던졌다. 사과는 깨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레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지를 꺼내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며칠 후 가족은 말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부모는 서로 낮게 말을 건네고 그레타는 먼 곳을 바라보며 걸었다. 그들의 눈에는 앞으로 나아갈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집 문이 닫혔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벌레도 그레고르도 없었다. 남은 것은 바람에 실려가는 먼지와 텅 빈 방 안의 기억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달라졌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그레고르가 있던 방은 비워졌고 그 방을 지나칠 때마다 가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죄책감보다도 안도의 기운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정장을 꺼내 입고 몇 달 만에 넥타이를 맸다. 말쑥해진 모습으로 아내 옆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햇볕이 집안 가득 들어오도록 커튼을 젖혔다. 그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공기가 달라졌구나. 그리고 그레타,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머리를 빗었고 자신도 모르게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며칠 사이 그녀는 훌쩍 성장해 있었다. 그날 오후 가족은 도시 외곽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낡은 전차에 올라 도시를 벗어나면서 세 사람 모두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표정이었다. 바람이 차창 사이로 불어오고 멀리 보이는 들판의 풀잎은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전차가 멈췄을 때 세 사람은 함께 내렸다. 아버지는 어깨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어머니는 햇살을 얼굴 가득 받으며 눈을 감았다. 그레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 천천히 발끝을 모은 채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는 조심스럽지 않았고 더는 방 안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부쿠이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